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해남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0 생태 테마 관광 사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해남군은 앞서 올해를 해남 방문의 해로 선포했었는데요. 서해근 해남군 의원 모시고 해남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2020 생태 테마 관광 사업에 이 해남군이 선정되었다고 하죠. 예.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 테마 관광, 이것은 지역의 특색이 있는 생태 자원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그걸 관광 상품화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체부가 그동안에 생태 관광 기반 육성을 위해서 10개 모델을 좀 제시를 하고 이를 지원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는 이를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환을 해가지고 인문학적 이야기를 접목해가지고 생태 체험하고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그 고유 생태 자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목하면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누구나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또 주민들께서 직접 해설에 나서니까 지역 안에 숨어있는 얘기들까지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재미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사업으로는 지난 4월 1일에 10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새로이 한 4개 사업이 채택이 된 것은 원주나 고성이나 청도에서 우리 해남의 땅끝 황토나라 꼼지락 지원 사업을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문체부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 매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상담이나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또 올해 사업이 추진해가지고 뛰어난 사업이 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 또 자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노후된 관광시설을 이렇게 재생 사업으로 정비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도 5건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생태 자원들이 성공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서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우리 본격화되는 관광 수요라든가 또 내수 경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남의 고유 생태 자원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입혀졌을지 참 궁금한데요. 예. 그 사업 내용이 땅끝 황토나라 꼼지락 캠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황토나라 꼼지락 캠핑 사업.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 엄마들께서 어머님들께서 너 지금 무슨 그렇게 꼼지락하냐 하면서 뭔가 만지고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내용이 좀 함축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역량 강화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도 하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일어나는 아카데미를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는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또 같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역량도 키우면서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땅끝을 주변으로 하는 해안길이 지금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해안길도 걸어보고 또 거기에 황토나라 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학습도 해보고 어촌 체험마을이 또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어촌 체험마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개 체험이라든가 이런 갯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업 계획들인데 이게 좀 높이 평가가 돼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해남이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청정지역에서 생태 자원 더 의미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본이 돼가지고 효자 관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해남은 관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외에도 해남의 천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남 하면은 사실은 과거에 근대화에서는 좀 개발이 처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아껴놓은 땅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를 많이 보유한 측면도 있지만 친환경 농업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합니다. 농산물을 이용하는 먹거리 다양하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런 여건 마련도 잘 돼 있어요.
이러한 먹거리에서 볼거리하고 또 즐길거리 또 체험 자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 둘레길 요새 좀 달마고도가 뜨고 있죠. 이거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등산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수한 인력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경관하고 생태자원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죠. 또 옛 선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러한 냄새가 나는 느낌이 나는 이 길로 이렇게 복원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1억 년 전에 신비라고 합니다. 오왕리 공룡 화석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또 성장하는 과정에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공룡 화석지, 그 다음에 울돌목의 강한 물살도 자연자원이죠. 이 강한 물살을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지, 또 이 물살이 세다 보니까 숭어라든가 고기들이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물살에 밀려서. 그런데 뜰채로 바로 고기를 숭어잡이라 하는 이런 자연적인 체험도 가능하고요. 또 긴 해양선을 이렇게 해남이 약 400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해남에서 서울 가는 거리가 거의 해안선 길이하고 같습니다만은 여기를 통해서 조개, 개메기 그리고 전복, 양식 이런 체험 자원들이 천혜의 관광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학적인 벨트가 또 잘 구성되어 있죠. 고산 윤선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대송, 금세동, 그리고 금남 최우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육현, 그리고 근대에 우리 김남주나 이동주나 고정희 시인들, 이런 시인들을 찾아가는 문학벨트 기행도 아주 대단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고, 전통적인 명가도 또 많이 있습니다. 윤씨 종친들이 살아왔던 고산의 전통 가옥, 노구당이 우리 그 좋은 문화자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공주의 윤두서 선생님의 또 고택도 대단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두른산 대흥사하고 달마산 미항사를 중심으로 전통 사찰이 우리 해남군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찰 기행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템플 스테이가 또 많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선을 한다든가 조용한 심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찬 관광 상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비단 우리 해남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 뭐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어려움은 뭐 전국의 어떤 지역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그런 여건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체 관광객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이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차단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뭐 자동적으로 감소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경기 활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전 같으면 봄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지역이 성수를 누렸을 거예요. 또 영농철 전에는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 또 어르신들이 단체 관광을 많이 하는데 또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관광차 예약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 시기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성수를 누렸었는데 지금은 전체 관광차들도 올스톱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운수업과 관광업계도 어렵겠습니다만은 농수산업, 소상공인 이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까지도 작은 일자리까지도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3월달 우리 해남군의 관광객 방문 통계를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한 60%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60%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역시 단체 관광객이 줄었고, 개인이라든가 가족 관계 단체 가족으로 오는 관광객은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관광을 했냐 이 내용을 보니까 해남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맑은 공기하고 자연경관 이걸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산과 해안을 찾는 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해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박물관이라든가 주요 관광지가 지금 휴양림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시 휴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장시까지는 아무래도 이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광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남군에서 이에 대책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해남군은 작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농민수당 이것을 도입을 했어요. 전라남도가 금년부터는
농어민 그 공익수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전반기 4월 중에 약 60만 원을 한꺼번에 공급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뭐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숙박하신 분들 다 포함이 되는데요. 대단히 어려웠죠. 어렵고 있고,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뭔가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창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 추경 예산을 좀 편성을 했어요.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두드러지게 해남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해남형 민생 지원 대책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우리 해남에다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보니까 약 5,600 정도 돼요. 5,600명 정도 사업체를 갖고 있다든가 등록된 업체가.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에서 약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자. 그러면 이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해남군만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한 5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또 뭐 직장도 유지해야 되고 기업도 유지하는 50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집행하자 해서 이러한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는 것을 의회하고 해남군이 협력을 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경영 안정이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관광업계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런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공요금도 좀 지원하고 있고, 또 관광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택시업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도 좀 해보고, 그리고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자금을 또 대출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례 보증금도 확대해보고, 수수료에 따르는 이자 지원이라든가 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도 확대하고, 이런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지역 경제에 활력을 찾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해남군에서 세운 체계적인 대책들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면 다시 관광업의 활기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업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흥사 권역에 전국 최초로 테마길 정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남에 위치한 두른산, 백두대간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산이죠. 뭐 경관도 빼어날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흥사가 역사를 약 15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를 1500년을 가져오면서 오랜 역사 기간, 명성이 높은 그런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고 또 여기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불교를 서산대사 이후를 한국 불교의 융성기로 보고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까지 지내셨던 서산대사가 입적하신 곳이 우리 해남 대흥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봉안도 돼 있고, 또 그분의 의발이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 것이 대흥사죠. 또 우리나라 다도 차문화를 정립한 곳이 또 해남 대흥사인데, 동다송을 집대성한 곳입니다. 이건 초이 선사께서 집대성하신 곳인데, 이러한 호국에 의지하고 차의 성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그러한 역사성이 간직된 곳이 대흥사라고 이렇게 소개될 수가 있겠고요. 입구에서부터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뭐 삼나무밭, 밤나무밭, 그리고 동백나무 숲길이 약 10리길이 됩니다. 거기를 걸으면서 숲 향기를 느끼고, 또 미세먼지라든가 매연 속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아마 이 공간이 대단한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각인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또 이런 일주민을 따라서 또 걷다 보면은 주변에가 부도도 있고 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흥사의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다 보면은 보물로 지정된 우리 서산대사께서 부도도 이렇게 자리하고, 또 해탈문을 지나면서 바라보면은 산 모형이 우리 마치 부처님이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의 산 모형도 있어서 자연적으로 대흥사하고 어울려지는 그런 그림이 한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해남에 뭐 국가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흥사회가 국보라든가 보물, 그리고 천연기념물 15점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재가 9점이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사찰에 국보 뭐 한 점이 있을 둥 말 둥한 지역도 많은데 이런 많은 그 문화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원교 이광사라든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친필로 쓴 현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과 명승지로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묶여져서 문화재의 어떤 보고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댕사 산지성원으로서 2018년도에 세계 유네스코의 유산에 좀 등재가 됐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법고시 공부를 거기서 해가지고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 해서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세간에 많은 관심이 되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은 남도의 작은 섬들이 정말 한 폭의 그림같이 있게 펼쳐집니다. 또 평온하게 펼쳐진 그 멀리를 바라보면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의 산 봉우리를 관망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남쪽에 가장 땅끝이 해남이기 때문에 새싹이 가장 빨리 움트는 그런 고장이고 또 녹음이 가장 빨리 이렇게 우거지는 고장이 우리 해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을에는 11월 중순까지 단풍을 볼 수 있는 가장 늦은 단풍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오색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해남이고 해남의 두른산이고 또 댕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왔다 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해남은 그리움이 있는 곳인 것 같다. 거기에 가면 무엇인가 꼭 기다린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냈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벅찬 가슴이 좀 있다고 그래요. 기대가 가득 찬 그런 그리움이 가득 찬 그런 곳이 우리 해남인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이 정도로 소개하고 좀 직접 내방을 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자연의 맛을 느껴보시면 좋겠다 권하고 싶습니다. 네, 문화재의 보고인 대흥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해남은 올해를 해남 방문의 해라고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남 방문을 위해 관광업계에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해남군은 해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또 문화관광부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서 우선 선포식을 갖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리고 또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복병을 만나 좀 주춤거리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꾸준히 좀 준비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사회 이런 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잠재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손님 맞이 계속 채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패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 원거리 관광을 한 거 아니고 장기 촬영 관광이 아니고 이제는 단시간 내에 가까운 곳을 갔다 오는 이런 관광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에서 앞으로는 국내 관광으로 많은 수혜가 더 넓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고 뭐 수도권의 공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접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도 아주 대단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해남군이 또 주력에 줬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주력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남군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 관광권이 같은 것이 강진과 완도, 진도 같이 어울려지는 거 좋은데 강진하고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다산 저약용이 외가인 고산하고 연결성 그리고 산과 바다와 뭐 야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상생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같이 프로그램으로 엮어가는 그러한 협약도 체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래도 진도하고 완도까지도 더 넓혀서 서남해안권의 관광 자원으로서 엮어가는 공동 노력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박시설도 뭐 호텔이라든가 대단히 숙박시설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족 단위에 대비해서 한옥 민박이라든가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기존 시설들을 잘 정비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확충도 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 만에 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의 기초적인 기반이 좀 무너진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특별회계라든가 기금도 좀 조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재원도 마련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해남.
해남의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